어느 날 갑자기 붉은 소변이 나오다가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면서 찌릿찌릿거리는 느낌이 들고 수소변을 보아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지속되면서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자주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4주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평소와 달리 소변을 볼 때 끈적한 점액이 섞여 나오는 무서운 변화를 겪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의 고령 환자분들이 이런 징후를 단순한 만성 방광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해하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강광의 샘세포라는 중요한 부위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도가 높으면서 전이 이염성이 큰 무서운 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방광에서 발생하여 악성도가 높으면서 전이 이염성이 큰 무서운 병, 방광선암입니다. 먼저 방광이 행상피암이나 강광편평상피암과 방광선암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광이 행상피암은 강광 내벽의 이행상피세포에서 발생하고 방광편평상피암은 편평상피세포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방광선암은 방광의 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방광선암은 강광암의 2% 이하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암이지만 요막관 세맘종과 비요막관 세맘종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분화도가 나쁘고 침륜성이 강하여 예후가 불량한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과 치료 접근법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선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50여 명만이 새롭게 진단받는 극히 희귀한 암으로 특히 50세 이상 남녀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광선암 환자의 약 80%가 처음 진단 시 이미 근육층까지 침범한 진행된 상태이고 5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한 매우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방광선암은 매우 희귀하지만 다른 발견 시 방광의 정상적인 소변 저장과 배출 기능을 일부 보존하면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최신 치료법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방광이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광은 골반 내에 위치한 생명 활동의 핵심 기관으로 소변 저장 압력 감지 배출 조절이라는 세 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방광 내벽에는 특수한 샘세포가 부분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방광 점막을 보호하고 감염으로부터 방어하며 적절한 점액을 분비하여 방광 기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광선암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점액성 혈뇨와 지속적 출현입니다. 수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서 끈적한 점액이나 젤리 같은 물질이 함께 나오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방광염과 달리 방광선암의 혈뇨는 점액성 분비물이 특징적으로 동반되며 혈뇨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지속적인 방광 자극 증상과 치료, 저항성입니다. 방광선암이 진행되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지고 배뇨, 시 통증과 자결감이 나타나며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방광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를 여러 차례 복용해도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는 방광선암을 의심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급속한 방광 용적 감소와 기능 상실입니다. 방광선암이 진행되면서 3개월 동안 방광이 급격히 작아지고 소변을 제대로 저장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방광 기능 상실은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하루에 20회 이상 소변을 보거나 한 번에 소량씩만 배뇨하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골반 종괴와 요관 폐쇄입니다. 방광선암이 커지면서 골반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요관 입구를 막아 상부 요로가 확장되는 경우예요. 특히 곡부나 골반 검사에서 고정된 딱딱한 덩어리가 촉진되거나 양쪽 옆구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는 종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위험한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전신 증상과 복막 전이입니다. 방광선암이 진행되면서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 그리고 곡부 팽만감과 곡수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6개월 동안 체중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곡부가 점점 불러오면서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는 복막 전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광선암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방광 뒤집힘증과 선천적 방광 기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방광 뒤집힘증이 있으시거나 방광 기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광선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000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방광 뒤집힘증을 교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신 분들에게서 만성 자극과 염증이 누적되면서
20년에서 40년에 걸쳐 강광선암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만성 방광 자극과 장기간 도뇨관 사용입니다. 오랫동안 강광결석이나 만성 방광염을 앓고 계시거나 장기간 도뇨관을 사용하신 분들은 방광 점막의 만성 자극이 증가해요. 특히 10년 이상 간헐적 도뇨관을 사용하시거나 강광결석을 반복적으로 앓으신 분들은 방광선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50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요막관 잔여물과 발생학적 이상입니다. 태생기 요막관이 완전히 퇴화되지 않고 잔여 구조물이 남아있는 분들은 요막관 세맘종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방광 천장 부위에 선천적 낭종이나 이상 구조물이 있는 분들은 강광선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골반 방사선 치료력과 항암제 노출입니다. 과거의 자궁암이나 직장암으로 골반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거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항암제를 장기간 사용하신 분들은 방광 손상이 누적되어 특히 5000cg 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거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10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강광선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5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과 면역 억제입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은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염증성 장질환으로 20년 이상 치료받으시거나 면역 억제제를 10년 이상 복용하신 분들은 강광선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방광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방광내시경과 조직검사입니다. 방광내시경은 노도를 통해 방광 내부를 직접 관찰하여 세맘종의 특징적인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단 15분이면 완료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조직검사는 의심 부위의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샘세포의 악성 변화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광선암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참기 힘든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방광선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방광 샘세포의 점진적인 변성과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방광의 샘세포의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점액 분비 기능이 서서히 파괴되고 강광 점막의 보호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소변에 이상한 점액이 섞인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방광 샘세포의 핵심 기능인 점막 보호와 감염 방어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강광 전체의 기능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방광 점막의 미세한 변화와 만성 염증 시작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방광 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을 가하기 시작하여 만성 염증과 두종이 발생하고 점막이 두꺼워져요. 환자는 처음에는 소변을 볼 때 낙관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가끔씩 자결감을 경험하며 때로는 소변에서 비릿한 냄새나 단백질 거품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방광 근육의 질적 변화와 수축 이상 시작입니다. 종양 조직이 방광 근육에 침윤하기 시작하면서 방광의 신축성과 수축 능력에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방광 용량이 점점 줄어들어 자주 소변을 보고 싶어 하거나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며 때로는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나 하복부, 무거움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면역계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방광선암으로 인해 국소 면역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방광과 요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특히 방광염이나 요도염에 자주 걸리거나 항생제 치료 후에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며 전반적인 요로 건강이 예전과 달라지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야간 방광 불편감과 수면 장애입니다. 종양으로 인한 방광 자극과 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밤 시간에 자주 소변을 고러 일어나거나 방광과 골반이 묵직하고 불편해서 깊이 잠들지 못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방광 불편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골반과 하복부가 더욱 무겁고 전신이 피곤한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부분 방광절제술입니다. 종양이 방광천장이나 특정 부위에 국한된 경우 그 부분만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방광 기능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전신 화학 치료도 초기 치료에 도움이 되어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을 사용하여 미세 전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광선암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의 몸은 더욱 위험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중기 방광선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방광 기능
상실과 요폐입니다. 종양이 방광 전체를 침범하면서 강광의 저장과 배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요. 더욱 위험한 것은 급성 요폐와 심부전으로 인한 생명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대량 점액성 출혈과 심한 빈혈입니다. 종양에서 다량의 점액과 함께 출혈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빈혈과 탈수가 진행돼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소변이 젤리나 고름 같은 점액과 피로 가득 차고 극도의 허약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며 지속적인 수혈과 수액 공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골반 종괴와 장기 압박입니다. 방광선암이 진행하면서 골반의 거대한 덩어리가 형성되고 주변 장기들을 압박하여 버려요. 환자들은 골반과 복부의 극심한 압박감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워지고 배변이나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응급 처치가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골반 통증과 신경 침범입니다. 종양이 골반 신경총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참을 수 없는 골반 통증이 수문의 시간 지속돼요. 환자는 하복부와 골반 전체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고 침상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복막 전이와 복수입니다. 방광선암이 복막으로 전이되면서 복부에 다량의 복수가 차고 호흡곤란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복부 팽만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앉거나 누워있기조차 어려워져 응급 복수 천자가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근치적 방광절제술과 요로전환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방광과 주변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관을 이용하여 새로운 소변, 배출 경로를 만드는 대수술법이에요. 말기 방광선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치료 한계를 넘어선 절망적 상태로 악화됩니다. 말기 방광선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비뇨기, 기능 상실과 요독증입니다. 거대한 종양이 방광과 요관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소변 생성과 배출이 전혀 불가능해지고 체내 독성 물질이 급속히 축적되어요. 환자들은 즉시 투석이나 요루 조성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급성 요독증과 혼수 상태로 인한 극도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광범위한 복막 전이와 다발성 장기 침범입니다. 방광선암이 복막간 뼈, 폐 등 전신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각 장기의 기능이 급속히 마비되어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호흡부전과 간부전 그리고 복막염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폐혈성 쇼크와 다장기 부전입니다. 말기 종양과 요로 폐쇄로 인한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혈성 쇼크와 다장기 부전이 진행되어 환자들은 심각한 혈압 저하와 호흡곤란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청색증을 보이면서 응급 생명 지원 장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완전한 위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장폐색과 영양 부전입니다. 말기 방광선암으로 인한 복막 전이와 유착으로 인해 장폐색이 발생하고 영양 흡수가 불가능해져요. 환자는 지속적인 구토와 복부 팽만으로 음식 섭취가 전혀 불가능하고 정맥 영양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쇠약과 악액질입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과 완전한 영양 부족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근육과 지방 조직이 급속히 파괴되고 극심한 체중 감소가 진행되어 환자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면서 모든 생체 기능이 정지되고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복수 천자나 요루 조성술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어 고갑을 줄이고 신경 차단술로 극심한 골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방광선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광선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59세 정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개월간 지속된 점액성 혈뇨와 뒷뇨를 단순한 만성 방광염으로 여기시다가 소변에서 젤리 같은 점액이 반복적으로 나와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방광천장에 4cm 크기의 요막관 세맘종으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부분 방광 절제술과 전신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방광 기능 저하와
항암 부작용을 겪으셨지만 강광 재활과 영양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방광 기능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54세 장모 할아버지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선천성 방광 뒤집힘증 교정 수술 후 장기간 추적 관찰 중 정기 검진에서 방광의 초기 방광선암을 발견하셨어요. 즉시 전문 치료와 함께 근치적 방광 절제술과 췌장도관 조성술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요로전환 적응 장애와 감염을 겪으셨지만 요로 관리와 생활습관 적응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4년째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새로운 배뇨 방법에도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1세 우모 할머니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방광선암이 골반까지 침범한 3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심한 골반 통증과 방광 기능 상실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근치적 방광 절제술과 강화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수술 부작용과 장기간 회복의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2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전이도 발견되지 않고 삶의 질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방광선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세 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로봇 보조, 근치적 방광 절제술입니다.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방광선암과 주변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복잡한 요로 전환을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개복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어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 경합요법입니다. 베바시주맙이나 라무시루맙 같은 혈관 신생 억제제와 펜브롤리주맙을 조합하는 치료법입니다. 방광선암에서도 55%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천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온열 화학 치료와 곡강 내항암 치료입니다. 복막 전이가 있는 방광선암에 대해 온열과 함께 곡강 내로 직접 항암제를 주입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특히 복막 전이에 대한 치료 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생존 기간이 크게 연장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방광선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천적 방광 이상의 조기 치료와 관리입니다. 방광 뒤집힘증이나 방광 기형이 있으시면 즉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교정 수술을 받으시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으세요. 특히 방광 기형을 방치하면 방광선암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므로 조기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성 방광 질환의 적극적 치료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방광 결석이나 만성 방광염이 있으시면 즉시 치료받으시고 재발 방지에 힘쓰세요. 특히 재발성 방광염이나 방광 결석을 반복적으로 앓으시는 분들은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골반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반 부위 암 치료로 강사선이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방광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시고 치료 후 정기적인 방광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치료 완료 후에도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방광 건강 유지로 점막 보호하세요. 하루 2.5리터 이상 충분한 물을 마셔서 소변을 희석시키고 방광을 자주 비워주세요. 특히 소변을 오래 참거나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방광 검진과 면역력 강화로 전신 건강 증진하세요.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6개월마다 방광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균형 잡힌 영양과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광선암은 매우 희귀하지만 더 이상 절망적인 질환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국소 질환으로 발견된 경우 적절한 수술과 항암 치료로 70% 이상의 생존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로봇 수술과 복합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액성 혈뇨 치료, 저항성 방광염, 급속한 방광 기능 저하, 골반 종괴 등 방광선암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비뇨의학과에서 방광 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요도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도암은 요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배뇨통과 요도, 출혈이 주요 증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방광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편안하게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소변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방광선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방광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